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목표물들을 오늘 오후에라도 제거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전쟁의 그림자가 걷어질 때까지 싸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동 전쟁이 어느덧 13일째 접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군사 공격은 지금 3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니까 첫날에 공습을 통해서 하메이니를 포함해가지고 48명의 군사 지도부, 그다음에 안보 지도부를 다 제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란의 군사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건데 그것은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타격하고 해군력을 완전히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군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지금 이제 기뢰 부설함 정도의 수상함 정도 몇 척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3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규모의 공습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제 인프라로 들어갑니다. 인프라. 근데 더 이상 타격할 데가 없으니까 인프라를 타격하는 건데 그 인프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군사적 인프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 군사적 인프라는 결국은 무기 체계를 만들고 탄약을 제조하는 생산 시설, 공장 그걸 타격하는 거고요. 그럼 사회적 인프라는 지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해안에 있는 민간 선박들, 이란에 그것들 민간인들 다 피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항구 시설 그걸 완전히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그 이란의 해군력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민간 선박을 이용을 해서 어뢰를 다시 부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공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되는 이란의 주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산업 공장이 밀집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대해서 폭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목표를 이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만 하고 이번 주말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혁명수비대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끝까지 자기네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기뢰를 부설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휴전하거나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다.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 이런 거죠. 이란의 생각은 좀 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생각은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서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란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끝내려면 이란이 원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혁명수비대는 이제 이란을 내가 이제 전쟁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이란의 외교부 차관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외교부 차관이 먼저 공습을 끝내야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또 다른 몇 나라들도 중재에 나서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공습을 끝내면 이라는 이제 그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면은 공습을 끝내면은 무슨 중재를 한번 해보든지 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란 자체 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란에서 요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 또 협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첫 번째 요구는 뭐겠어요? 우선 공습 끝내라. 이게 이제 여러
이란 외교부 차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무스타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부상을 당했는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무스타바의 안전을 보장을 해라. 그러면은 결국 그 신정 체제를 손대지 말아라. 우리 체제 그러니까 유지시켜라. 그렇죠. 이란의 헌법 체제 자체를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가 제일 첫 번째 요구 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구 사항이 오케이 하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협상이 있고 세 번째 단계의 협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선 공습이 끝나면은 일단 공습은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베네수엘라에서 한 것처럼 마두로 축출했으니까 이란에서는 대신에 하메네이 죽었잖아요. 그 하메네이 아들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그대로 대통령으로 선계시켜 가지고 예. 지금 베네수엘라의 입법부, 사법, 행정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좋아. 아들 무스타바 그대로 있게 하고 그냥 이란 신정 체제 가지고 해줄게. 요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란은 아직은 전쟁을 네.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미국의 그 방공망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소모전으로 흐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저 무기를 네. 언급했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게 아직 실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데 예. 좀 많이 급한가 봐요. 그 레이저 무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는 건 아니고요. 레이저 무기로 쏠 수 있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이제 빛을 쏴가지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예. 직접 떨어뜨리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조그만 수상전 같은 것도 그냥 불태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하드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정찰용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찰용 드론은 여기에 이제 그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상에 있는 또는 해상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잖아요. 여기 빛을 쏘아가지고 대신에 여기다가 레이저를 빛을 쏘면은 이거 자체가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예.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소프트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지금 하드킬을 할 수 있는 배가 USS 프레벌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60kW급이에요. 전력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이것은 뭐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전기만 공급이 되면은 돈 안 들고 나가는 게 그건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이버커급이라고 하는 구축함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8척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 유조선이 지나갈 때 호송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호송해 준다는 의미가 이런 배들을 염두에 두고 했어요. 그래야 이 유조선이 지나갈 때 옆에서 호송하면 원래 구축함에 장착되어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SM-6 미사일, SM-3 미사일, 뭐 SM-3 가지고 그건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그거 가지고 드론을 공격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드킬 60kW급 그거 가지고 쏠 수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으로 빨리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아마 이걸 필요하다라고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드론이 한 10대 정도 이렇게 오면 이것 가지고 쏴서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0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0대 정도가 오면 한두 대 정도는 살아서 예. 결국 유조선을 격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군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선박들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네.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들 대해서 미 해군이 네. 호송을 하겠다, 네. 지켜주겠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최근 나온 보도 보니까 그 호의를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이란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지금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뭐 이제 유가가 널뛰기를 좀 한번 예. 했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호송을 한번 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또 예. SNS에 이걸 지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해군에서는 전혀 뭐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송을 최악의 경우에 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냥 바로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정말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걸 허락을 안 해주겠습니까? 해군에서도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한 말로 지금 미군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7명이 희생이 되고 한 180명 정도 경상, 부상 당해서,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경상 입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 돌아갔어요. 부상 입은 사람만 몇 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이 피격이 되면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위험 회피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란 해군이 전멸됐다라고 성과를 계속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는 뭐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아주 그냥 소량의 병력으로도 이게 공격이 가능하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전투력을 얘기를 할 때요, 전투력이 전멸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통상 이제 뭐 맥시멈 얘기하면 3분의 2 정도 이렇게 전투력이 없어지면 전투력이 소멸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정도가 있어야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3분의 2 정도가 소멸되면은 3분의 1 가지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를 우리는 이제 소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란 해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멸을 넘어서 절멸로 갔어요. 이란이 해군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함정 중에서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이 바로 의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피격됐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의뢰에 의해서 없어졌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이란에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4만 톤급이에요. 4만 톤급인데 이거는 한국에 원래 컨테이너선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드론 항공모함으로 이걸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드론 항공모함에는 드론만 실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도 같이 실으셔요. 그런데 이거 그냥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거 이제 완전히 격침시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이 있는 드론, 그 안에 있는 미사일이 다 깔아앉은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뭐 60척, 70척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전투력 발휘를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절멸 단계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이란의 해군력이 뭐 해군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게 바로 지금 기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뢰 부설함이라고 그러는데 기뢰를 부설하는 거죠. 기뢰 부설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좀 몇 척이 남아 있는 거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뢰가 대충 한 5천 개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그렇지 이 5천 개가 만일 부설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죽음의 계곡으로 바뀌어요. 이 기뢰라고 하는 것이 내 편과 너 편,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배는 무조건 가서 이제 때리게 되거든요. 배가 지나가면 여기 기뢰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폭파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지나가다 보면 자기장을 일으키잖아요. 또 배가 지나가면 수압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뢰가 요거 자기장 변하는 거 또는 수압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 배를 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응 기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뢰 정도를 이제 이렇게 부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외신에 보면은 그 중에서 뭐 몇십 개는 이제 이미 부설을 설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부설을 했으면 빨리 제거하라. 제거 안 하면 너희들이 정말 국가 재건이 힘들 정도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에 있는 민간 항구들, 민간 항구들,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다 피해라고 이렇게 경고를 준 이유도 그걸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간 인프라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걸 계속 기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국적을 안 가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모든 배에 다 그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둥둥 떠다녀서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인도양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인도양을 지나가는 상선한테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전문적으로 그 배가 있어요. 그래서 기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쓰였을 때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쓰였고요.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상륙작전 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미국은 함흥으로도 여기에 상륙작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여기에 기뢰를 이제 많이 뿌려서 사실상 군함이 들어가기가 곤란했던 그런 옛날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소해함이라고 그래요. 그 소해함이 지금 이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GCC 국가에 미국의 소해함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 해상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 것이죠. 예, 이미 뭐 기뢰가 부설됐다는 보도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여전한 네네. 위협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란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